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정말 특검 전국입니다. 정말 이 특검이라는 게 정말 이제는 보니까 이제 검찰의 어떤 권한을 사실상 민주당이 모든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참 이 우리가 역대를 보면 이런 특검 정말 이 뭐 다양한 특검 네. 이런 정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뭐 최상병 특검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 이건 원래 이제 민주당이 떠들어왔던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요새 새로 나온 특검이 뭔지 아십니까? 네네. 예, 이화영 술판 회유 이것도 특검을 하겠답니다. 아이고야. 지금 민주당이에요.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주도하는 게 누구예요? 뭐 민영배가라 뭐 그런 그 강경파들 아닙니까? 네. 근데 민영배가요. 이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 있잖아요. 네. 이거 특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준비 중에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조국 있잖아요. 조국. 네. 조국 이게 검찰이 이거를 그 정당하지 못하게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 조국 특검도 하겠다는 게 조국 특검. 아니 조국 특검은 올 2월에 항소심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미 검찰의 손을 떠나서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거를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검 만능주의예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진짜 문재인 정권의 옥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공수처 아닙니까? 네네. 근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 인력이 한 50명 되잖아요. 근데 최상병 특검하면 그 103명인가 104명인가? 아니 그러니까 2배 많은 그 공수처보다 덩치가 2배 큰 그 특검을 만들어갖고 한다는 게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참 제가요 이게 보니까 일단 뭐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 검찰과 경찰 다 거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야당은 보면 무조건 이제 특검을 다 하래. 정말 뭐 특검 아닌 거를 전부 다 특검하자 그럽니다. 참 우리 법조인으로서 우리 서 변호사님 이 특검 저 만능주의 정말 이거 나라 망치는 일 아닙니까? 이 특검이 뭐냐면요. 네. 특검은 이제 원래 이제 수사 기소는 행정부, 검찰의 권한이죠. 그렇죠. 기소 독점주의. 사실 뭐 준사법기관이라 이야기하죠. 예, 보통 이제 법무부 외청이니까. 네네. 그런데 이 행정부 권한을 입법부가 가져오는 게 특검이에요. 네.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아니고 이게 특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행정부 하겠죠. 권한을 입법부로 가져오는 따라서 이게 집권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합의 안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네. 동의해서 임명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저는 이제 그게 문제고 이 뭐 야당 이게 무조건 막 별의별 특검 주장하잖아요. 네. 여기서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우리 대응책으로 필요하다 봐요.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이렇게 108명이 똘똘 뭉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만 이게 말도 안 되는 특검을 부결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하면 네. 김정숙 특검 그 수사 하나도 안 되는데 관봉권으로 주잖아요. 네. 이렇게 맞불을 놓고요. 아까 이화영이 특검 술판하자 하면 이화영이 정은을 번복하려고 그때 박찬대가 이우일이 만나고 이화영 부인 백정화 씨하고 통화됐잖아. 오히려 이게 이화영의 증거인멸 특검하자. 증거인멸 이렇게 역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똘똘 뭉치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봐요. 근데 저쪽에서 김정숙 특검 하자 그러지 않을까요? 오히려 김혜경 특검을 해야 더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김정숙이 이제 뭐 보면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그래 합시다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김혜경 여사 특검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렇게 전략을 짤 것 같은데. 자, 근데 제가 가진 의문은 어제 이제 우리가 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일단 어제 공처에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4시간 조사를 받고 새벽에 나갔습니다. 근데 김계환 사령관이 어제 보니까 뭐 방송에서 많이 다뤘는데 그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그러는데 과연 이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지금 이제 저는요 이런 사건 보면 이게 그 고발장이 법리 자체로 모순 네. 이런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뭐 김영란법 있잖아. 네. 이것도 이게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고발에 성립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사 외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고발장이 자체 논리 모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의 수사권에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권한도 없으면서. 네. 자, 그러면 이게 그 권한이 없으면요. 직권 남용이 없잖아요. 권한이 있어야 직권 남용이죠, 그죠? 직권 남용을 자꾸 이게 권한 없이 부당한 압력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 보세요. 우리가 판사한테 개입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게 직권 남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따라서 고소장을 보면 논리 모순이 권한이 있으면 정당한 지시니까 죄가 안 되고 권한이 없으니까 아예 남용할 직권이 없잖아요. 직권 남용은 외관상 권한의 범위 내인데 실제는 공익의 목적이 아니고 개인 사익의 목적. 이게 직권 남용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고소장을 보고 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이런 게 주장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 판례를 아니까 내가 속에 당당하게 군인으로서 이게 뭐 진술했겠죠. 그게 뭐 변호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김계환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핵심은 박정훈이가 이야기했듯이 무슨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든지 지시했다 이건데 네. 아마 김계환 사령관 나 그거 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요. 그거 뭐 굳이 내가 변호사 대동해서 변호를 할 만큼 이게 자체가 복잡하지가 않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몇 번 더 심층 분석해봤지만 지금 서정욱 변호사 설명해 주신 대로 법리적으로는 꿀릴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론상으로 지금 이게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걸 타개를 할 것인가. 네. 그런 어떤 정무적인 무슨 솔루션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민주당이 이걸 강행 처리해가지고 앞으로 한 10 며칠 내로 이제 대통령께서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2 요구를 할지 말지.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봅니다. 이제 특검 만능주의 가지고 뭐 정가의 보도처럼 별의별 특검을 다 만들어갖고 이걸 해집으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지금 닥친 게 지금 국회에서 넘어온 최상병 특검법안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저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냥 거부권 이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네, 맞아요.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 네.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 이렇게 나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리적으로는 꿀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지금 공수처 니들이 그렇게 그 애지중지했던 공수처 수사가 끝난 시점에서 뭐 특검을 실시하자든가 네. 시점 조정하고 그다음에 특검 임명 지금 뭐 2명을 민주당이 고르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하나 뽑게 돼 있으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권을 가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민주당 빠지고 뭐 대한변협에서 뭐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고르게 하던가 이런 식으로 그 독소 조항을 좀 덜어내고 그렇다면은 이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 네. 그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 이렇게 되면 여론에 저는 반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의 반전이 일어나고 또 21대 국회 거의 막바진 28일에 이거를 제 의결을 이제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국민의힘 내에 이탈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게 부결이 되면 이거는 최상병 이거는 끝나버리잖아요. 21대 국회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자 그럼 22대 국회 들어가서 이게 또 재발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4년 전에 의석수가 비슷했잖아요. 지금하고. 근데 21대 원 구성이 언제 됐는가. 합의문이 나온 게 7월 22일입니다. 맞아요. 엄청 오래 걸렸죠. 7월 22일이에요. 5월 말에 그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요. 2달이나 걸려갖고 이게 겨우 합의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번에 이걸 불을 끄면요. 앞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까지 최상병 특검 뭐 이런 거로부터는요. 이슈 자체가 안 되는 그럼 뭐 거예요. 공처 수사 충분히 하겠네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공수처 수사 충분히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그 발표하고 뭐 하고 거기서도 뭐 미진한 게 있으면 지들 말대로 그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특검을 남용하잖아요. 그 남용하는 거에 따른 또 여론의 그렇겠네요. 그 평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한 올 여름쯤 되면요. 이 특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또 형성될지 누구도 몰라요. 바로 그거죠.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번 거는 이렇게 좀 하고 넘어가면 나름대로 뭐 새로운 가능성
돌파구도 열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저는 보면 이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보면 참 전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아까 서면 지적했지만 이게 그냥 법리적으로 이렇다 이것만 주장했지 이거를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카드는 뭐가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하나가 나오면 이거 법률적으로 아니다는 이야기만 하지 그 김을 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몇 공을 하고 뭐 이게 싸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너무 없는데 특히 이게 지금 이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 특히 안철수 의원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보훈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국민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린 것이 그게 선진국이고 품격 있는 나라인 셈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수준에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 예우를 하자. 그리고 또 거기에 보수력이 앞장서야 된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누가 사망하면 다 특검하나요? 무조건? 그러니까요. 특검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이 논리하고 이 보훈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지지도가 이게 대선 후보로서 존재감 자체가 미미하잖아요. 네. 이게 문제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게. 아니 진짜 이게 보훈이나 안보 문제를 하려면요. 안철수 의원에게 그 우리 서해 공무원 피격 있잖아. 그렇죠. 이런 특검을 주장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북한 동포 강제 북송 이런 특검을 주장해야지 안 보지. 이거는 그냥 불강력 천재지변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공세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여론조사를 세 가지로 물어봐야 된다 봐요. 그냥 최상배 특검 하느냐 마느냐 이래 물으면 하자는 게 60% 넘어요. 그렇지. 그거 인정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여론조사 기간은 없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물어봐야 돼. 무조건 특검 해야 된다 지금. 지금 당장. 그다음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미진하면 그때 하자. 이게 중요한 이게 세 번째 견해가 많아요. 그렇지.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여론이 또 달라요. 다르지. 따라서 저는 아까 이제 신주 선배 말대로 전략적으로 이제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 맞아요. 지금 이게 독소가 이게 민주당이 왜 두 명을 추천합니까? 이런 경우 민주당도 이해 당사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대한변협에서 뭐 2명 해주면 한다든지 이걸 개정하자면요. 그럼 이게 민주당이 못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명분 있는 독소 조항 이걸 가지고 저는 이게 조건부로 그다음에 공수 아까 보고 미진하면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거부하면요. 그래도 이탈하는 사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맞아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면 우리 뭐 해병대 장병이 죽었는데 나라가 무슨 뭐 무시하냐 어쩌고 이렇게 막 감성적으로 막 이제 선전하는데 근데요 저희들이야 이제 자 내용을 알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집중해서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없어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하거든요. 우리 그 최상병이 죽었는데 왜 이걸 수사 못하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선동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쟤들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막 여론사 꽃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막 이제 특검해야 된다 이런 거 막 60% 70%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저 서변 이야기했듯이 공수처 수사 후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 이거 아마 하면은 찬성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마치 이제 이 양단 간에 이 접근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원들이 만약에 찬성할 의원들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충분히 명분도 있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냉정하게 우리가 저 좌파 진영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모자란 게 뭐냐, 우리가 냉정하게 따질 건 따지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김어준의 그런 여론조사 기관을 우리 쪽도 갖고 있었다면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신 대로 삼지 선다형으로 그렇게 여론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최상병 특검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이에요. 찬성이냐 반대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식의 대통령실에서 다소 좀 뭐 불만족스러운 게 많겠죠.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저쪽 찬성이요. 둘로 쪼개집니다. 그렇지. 찬성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렇지.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무조건 하자. 아니다. 공수처 수사 끝나고 이렇게 특검 임명도 이렇게 보완해서 하자. 그다음에 안 된다. 특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3분을 해야 돼. 요 이슈에 대해서 지금 2분
양분돼 있는 걸 3분을 해야 됩니다. 3분직에 이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역시 우리가 토론을 해보니까 네. 이게 좀 아이디어가 나오네,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치라는 건요. 정치의 세계에서요. 저는 정치 이렇게 또 직접 해보기도 하고 또 옆에서 관찰하면서 제가 얻은 교훈이 뭐냐. 정치 세계에서는요. 좀 믿지더라도 현찰박치기로 현찰 챙기는 게 낫지. 어음은 있잖아요. 좀 넉넉하게 어음은 발행해줘도 괜찮아요. 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요.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져 갖고 어떤 상황이 이게 조성돼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건부 수령을 전제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 달 말에 그걸 딱 클리어 해버리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특검 몽둥이를 막 이상하게 휘두르다가 민주당이 휘두르다가 그냥 부메랑하고 쥐들도 한 대 맞고 그냥 해갖고 아예 최상병 특검법 자체는 이슈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까지는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 비밀 전략이니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이 얘들이 특검 하나 하니까 아까도 우리 지호님이 이야기했지만 벨벨 특검을 다 하겠다 그래요. 한동훈 특검법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게 노리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이거 이제 특검 뭐 좀 자꾸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자꾸 부추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추기다 하다 보면 이제 국민들이 특검하게 이제 듣기 싫은 이런 지경이 올 겁니다. 지금 이제 저는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한동훈 특검이게요. 네.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주로 하자는 게 그 고발 사주 손준성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딸의 입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고발 사주는 손준성 이분이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요. 네. 그게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뭐 이게 증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보냈다는 건데 네. 아니 핸드폰 보낸지 안 보낸지 확인도 한동훈 위원장의 핸드폰 비밀번호가 한 20자리 가까이 될 겁니다. 네, 네. 그 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받은 데서 사주했다는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거리가 안 되고 네. 특히 그 딸 문제 있죠. 딸 문제는 이게 미국에서 자료들 안 오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요청해도 안 오는 자료가 뭐 이게 특검이 요청하면 올까요? 아하. 그러면 이게 특검 기관이 있잖아요. 자료 요청해도 안 오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특검이죠. 그렇죠. 저는 가장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조민희하고 한동훈 딸은 틀립니다. 틀려요. 조민희는 전부 수시로 갔는데 한 번도 시험 치러간 적이 없죠. 전부 이게 7대 스펙 위조잖아. 네. 근데 한동훈 딸은 천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거의 전교 1등이야. MIT 정시로 갔다니까요. 송도 국제고등학교 예. 전교 1등 했다고 그러죠? 네. 그러고 이게 MIT 외에 미국에 많이 붙었는데 네. 그 들어갔잖아요. 골라서 갔다 오더라고요. 아니 이런 훌륭한 인재력에 나라를 위해 큰일이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지. 이걸 이렇게 입학 취소해달라고 청원 보내는 그 외국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뭐 이거는 통과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어쨌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힘자랑을 제가 하고 싶잖아요, 걔들이. 힘자랑 하고 싶으면 한번 해도록 좀 놔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 21대 국회인가요? 그때 할 때 상임위원회를 다 장악하니 많이 뭐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있을 때 무슨 전략을 썼냐면 그래 차라리 다 가져가라.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냥 너네들 다 먹고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딱 1년 하더니만은 우리 다 하니까 좀 그러니까 몇 개라도 안 가져갈래? 딱 그렇게 입장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번 같은 경우도 굳이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를 두고서 경쟁할 필요 없다. 왜냐 법사위 어차피요. 법사위 뭐 있어봤자 그냥 바로 직상정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굳이 법사위 그 위원장 해봤자 제가 볼 때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머리를 쓴다 그러면 차라리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저희들이 힘자랑을 실수를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대응하면 될 것이고 네. 어차피 이런 구도인 이상 사실 우리가 전략은 맞상대하기보다는 상대편의 실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공하는 게릴라전을 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의석수에서 밀리다 보니까요. 묘한 그런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21대 원구성 합의 때도요. 이때 뭐냐. 그때 이제 지금 우리 현정님 얘기한 것처럼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이 다 먹어라.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의문이 그 2020년 7월 22일에 만들어졌냐. 법사위 운영이 포함해서 7개 상임위원회를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가져오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전반기 합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반기 합의 들어가면서 법사위 내준 거에 대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지들이 또 그냥 욕심나고 갖고 한 건데 근데 지금 요번에 원내대표 된 그 코판대의 공약은 뭐예요? 당선 1호 그게 법사위 운영이 무조건 뺏어오겠다. 네. 그러면
그때 법사위 운영이 포함해서 7개를 받았는데 21대 원구성 때. 그 법사위 운영이 빠지면 이거 뭐야? 안고 없는 찐빵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다 먹으라 하는 거지. 네가 가라 정말 다 먹어라 그냥. 다 먹고 니들 다 먹고 우리 아무것도 안 먹겠다. 반찬도 안 뺏어 먹겠다. 니들 다 독식해라. 그럼 그 체하지. 대신 책임은 져라. 그 대신 책임은 져라. 네. 예. 그나마 체할 겁니다. 이제 그 체하면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이 의석 구조가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정면 공격, 그러니까 1대1 정면 공격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 상대편의 실수를 유도한다. 우리가 전쟁할 때도 그렇잖아요. 항상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작은 군대로 큰 군대를 이기는 전략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솔직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의 지금 일부 이 다선들 중에서는 뭐 당이 어쩌고 상관없어 내가 위원장 한번 하려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는 전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무슨 뭐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하면 그 뭔 소용이겠습니까? 결국은 당 전체로 보고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하니까 제가 수많은 이제 역사의 이것도 전쟁 아닙니까? 네. 수많은 전쟁을 제가 이게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딱 하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항상 이제 그 군대 수가 적은 군대가 이겼어요. 군대 수가 많은 데가 이긴 거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에 남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전쟁에서 물론 이게 숫자가 중요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잘 전략을 짜가지고 네. 제대로 이게 대처하면요. 자기들에게 자살골 많이 할 겁니다. 맞아요. 뭐 저는 통과 안 될 거로 보지만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에서 특검법이나 한동훈 특검법 만들어 보세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한동훈 특검법 만들면 좋은 게요.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바로 이게 대권주자 1위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조기 등판합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니 한동훈 특검법 만드는데 조기 등판하죠. 이거 한동훈을 영웅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웅.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안 받겠죠. 그런데 조국 입장에서는 원한 관계가 있잖아. 1호가 이게 한동훈 특검법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을 강제로 하면 이게 오히려 거대한 역풍이 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게 이제 이 일당들이 이제 검수완박을 해갖고 검찰 계속 이렇게 하고 이제 특검으로 그걸 다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제 지난번부터 우리 이제 어벤져스에서 계속 얘기한 게 이재명이 됐던 조국이 됐던 황운하가 됐던 지금 검찰의 손을 떠나서 재판 단계라는 게 그렇지. 재판이니까 어떻게든지 법원을 움직이려고 하는 법원을 자기들 그 입맛에 맞게끔 그 좀 컨트롤 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법 왜곡죄. 이게 형법 일부 개정 법률인데요. 네. 법률안인데 이게 21대 때도요. 그 최기상이라고 있잖아요. 판사 맞아요. 출신. 네. 최기상이 대표 발의해갖고요. 뭐 황우나 뭐 그때 뭐 양이원영 뭐 등등 해가지고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게 있는데 형법 여기 제 123조 2의 법 왜곡의 이 조항 이름이 근데 여기 보니까 1항이래요.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뭐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네. 이렇게 처한다. 이걸 가지고 판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이 항에 보면 검사가 또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하면 또 이걸로 또 처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제 검찰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운하가 이거를 자기가 지금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법 왜곡죄. 왜? 황운하 자기 1심에도 지금 징역 몇 년이죠? 3년 3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당한 그거다 이거예요. 그거를 저기 뭐죠? 그 울산시장 그거 선거. 그 검찰도 문제고 그거를 자기한테 징역 3년 때린 1심 재판부도 문제고 이 법 왜곡죄를 신설해갖고 그걸 막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완전히 웃기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모습들이 뭐 저는 막 저기 나올 것 같아요. 그로테스크합니다. 네? 근데 법 왜곡죄가 생기면 그러면 이게 법 왜곡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 수사는 또 누가 합니까? 그것도 하나 또 만들어야지. 검사가 하고. 아니, 또 하나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게 또 법 왜곡죄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 누가 합니까? 또 이게 판사가 하고. 그것도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특검으로. 특법을 하나 그럼? 네.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요. 네. 그런데 저는 뭐 법 왜곡죄가 생기면요. 만약에 제일 받아야 될 판사가 몇 명 있어요. 있기는. 대표적인 게 그 박병곤. 이 자는 게
우리 그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이 그 사자 명예훼손 있잖아. 6개월 한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박병건 이 자각이 고등학교부터 정의당 당원이에요. 당원이에요. 자기가 이재명 선거되고 3일 동안 밥을 못 먹대. 맞아. 그런 이야기 했죠. 박병건 이런 자부터 처벌돼야 되고 유창훈. 그다음에 유창훈 그다음에 조국이 법정 구속하는 김우수. 아니 왜 법정 구속 안 하냐고 20인데 사실 문제. 그다음에 구획은 아니 이자는 판사가 대통령이야. 지가 의대 정원을 지가 결정할 테니 정지 올 수 없이 기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구획은? 이런 자들에게 법의 국제는 맞는데 근데 전 세계 유례가 없는데 이런 걸 만든다는 게 웃기는 거죠. 참 정말 이제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정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온 천지 특검을 다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 무슨 특검까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저 머릿속에서 나올 특검이 어느 선까지 갈지